안녕하세요. 최면 심리상담사 지안입니다. 오늘은 우리 심신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 한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기나 성인기 때 겪는 트라우마도 우리 심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만 똑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잘 회복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헤어나오지 못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선택할 만큼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회복 탄력성과 같은 심리적인 건강부터 고혈압, 당뇨, 암의 발생과 관련된 신체적인 건강까지 이런 차이를 만드는 데 있어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청소년기, 성인기 때의 일이 아닌 6세 이전에 형성된 핵심 감정과 신념입니다. 우리의 자아의식은 6세가 되면 어느 정도 형성이 무르익는데 그 이전에는 무의식이 우세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무의식이 어릴 때 대부분 형성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우선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태아기부터 3살 이전 시기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어릴 때 심어진 무의식적인 감정과 신념입니다. 어릴 때라면 엄마 뱃속에 있던 태아기부터 3살 이전, 좀 더 가면 6살 이전의 시기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들 중에서도 태아기가 인간의 심성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최신 연구 결과들을 통해 밝혀진 것으로서 요지는 태아 때 어머니의 심성이 그대로 태아에 프로그래밍 된다는 것입니다. 약 3살 때부터 자아관념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태아 때는 자아관념이 형성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마음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감정들을 고스란히 무의식에 물려받게 됩니다. 태아는 이 시기에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의지해야 하고 이 때문에 어머니는 태아에게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임신 중에 주변 환경이 어머니에게 지지적이고 어머니의 마음이 자기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계에 대해 이해, 친절, 사랑, 자비 등과 같은 긍정적인 마음 요소로 가득 차면 아이의 심신은 건강하게 형성됩니다. 하지만 임신 중 주변 환경이 어머니에게 지지적이지 못하면, 즉 남편이나 시댁, 친정 등이 어머니에게 지지적이지 못하면 어머니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만약 어머니가 부처님이나 예수님의 수준이라서 바깥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마음이 여유하고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지지적이지 못할 때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지지적이지 못한 주변 환경의 예로는 남편 사업의 부도, 시집살이, 고된 업무, 혼전 임신 중 낙태를 고민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기본적으로 불안하고 예민하거나 우울증 등의 정신적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태아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임신 중 주변 환경이 지지적이지 못한 경우 어머니는 임신 중절을 고려하거나 내가 이 아이를 낳아서 과연 잘 키울 수 있을까?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렇게 어머니가 낙태를 고민하는 그 자체가 아이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 즉 죽음의 공포로 다가옵니다. 성인이 된 입장에서 어머니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해가 되지만 태아 입장에서는 본인 생존의 문제가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머니가 돈을 버느라 뱃속 아이에게 무관심할 경우에도 아이의 심성은 건강하게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성인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것 먹이고 입히고 싶은 마음에 돈을 버시느라 바쁘시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자아가 발전되지 않은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은 내가 부족해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서야 등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태아의 주변 환경에서 충분하고 지속적인 사랑과 지지가 부족하면 태아의 마음에는 아래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신념이 자리잡게 되고 이것이 현재 우리가 겪는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태아의 자아상과 감정은 성인이 되면서 다음과 같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1. 자아상. 나는 무능하고 부족하며 가치가 없고 존재 자체가 싫다. 이는 자기 혐오, 자기 비난, 자살 충동과 같은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내 모습이 부끄럽고 절대로 나의 약점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이는 수치심, 완벽주의, 강박증과 같은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밉보이는 건 끝장나는 일이다. 모두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하고 누구에게도 미움을 받으면 안 된다. 이는 착한 아이 증후군과 같은 패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잘해야 하고 유용한 존재여야 하며 반드시 인정받아야 한다. 절대로 실망을 안겨주어선 안 된다. 이는 부담감, 책임감, 완벽주의, 일중독과 같은 감정 및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으며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다. 나는 마음을 열 수 없고 고독한 존재다. 이는 외로움, 불안, 우울, 단절감, 고립감과 같은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일을 해도 잘 되지 않는다. 나는 실패뿐인 존재다. 이는
좌절감, 무력감, 우울증, 공포증, 공황장애, 불안장애과 같은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남으려면 힘이 필요하다. 힘이 있어야만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이는 권력과 돈에 대한 집착과 같은 패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고통을 세상에 돌려줄 것이다. 내 생존만 중요하며 세상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이는 복수심, 분노과 같은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태아의 인간관과 감정은 성인이 되면서 다음과 같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 인간관, 언제 어디서든 누군가에게 버림받을 수 있다. 거부당하는 것이 무엇보다 두렵다. 이는 거절이나 거부에 대한 공포, 요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죽이려 하는 거야? 엄마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어? 여자는 믿을 수 없다. 이는 엄마에 대한 분노, 원망, 배신감, 여성 혐오, 의처증, 여성학대와 같은 패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엄마를 미워하면 안 된다. 엄마를 미워하면 버림받는다. 화를 내면 안 된다. 화를 내면 결국 버림받을 것이다. 이는 화를 억누름, 감정 억압, 무기력과 같은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 조용히 있어야 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지내야 한다. 드러나면 큰일이 난다. 이는 무기력, 우울,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발표 불안, 대인 공포와 같은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엄마조차 믿을 수 없는데 누구를 믿을 수 있겠는가? 세상 누구도 신뢰할 수 없다. 이는 대인 공포, 대인 기피, 피해망상, 조현병과 같은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면 나는 끝장난다. 절대로 미움을 받아서는 안 되고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 이는 감정 억압, 착한 사람 증후군과 같은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까워지면 버림받는다. 버림받기 전에 내가 먼저 버린다. 이는 실패한 관계, 연애 실패, 결혼 실패와 같은 패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태아의 세계관과 감정은 성인이 되면서 다음과 같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3세계관과 기타 신념.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 절대 마음을 놓을 수 없으며 언제든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 이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 공포증, 공황장애, 강박증, 조현병과 같은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위험하고 변화는 두렵다.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다. 이는 사회 부적응, 은둔형 외톨이, 따돌림과 같은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이 무섭다. 내 마음을 느끼고 싶지 않다. 이는 감정 억압과 회피, 각종 중독과 같은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도 아이를 없애고 싶다. 이는 낙태 시도와 같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속 화가 나고 짜증이 멈추지 않는다. 이는 화병, 분노 조절 장애와 같은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살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 죽음만이 유일한 해방구다. 이는 자살 충동과 같은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태아기부터 6세 이전 시기의 환경과 어머니의 심리 상태는 우리의 심신,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린 시절, 특히 자아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시기에는 외부 환경과 어머니의 마음이 그대로 아이의 무의식에 각인됩니다. 이로 인해 형성된 감정과 신념은 성인이 된 후에도 우리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지배하며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직장에서 실패를 경험했을 때 건강한 핵심 감정과 신념을 형성한 사람은 이를 자신의 성장 과정 중 하나로 받아들이며 다시 도전하려는 의지를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어릴 적 충분한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해 나는 부족하고 무가치하다는 신념이 형성된 사람은 실패를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책과 좌절로 이어지며 더 나아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같은 심리적 고통을 겪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 다른 예로 누군가로부터 비판을 받았을 때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은 이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며 필요한 부분만 개선하려 하지만 어린 시절 형성된 부정적인 신념이 강한 사람은 비판을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고 모두가 나를 싫어한다는 생각으로 해석해 과도한 수치심과 자기 방어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러한 영향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면 상담과 EFT 감정 자유 기법과 같은 치료 방법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인식하고 억눌린 감정을 해소하며 부정적인 신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환경을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의 선택과 노력으로 무의식에 각인된 영향을 변화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우리는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EFT를 배우고 스스로 치유를 시작하실 수도 있고 혼자서 어렵거나 좀 더 신속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심리상담과 같은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심으로써 여러분은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하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는 이제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EFT 감정 자유 기법이 어떤 것인지 무료로 배우실 수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